안녕하세요. 청구인입니다. 3월 둘째 주 주봉 마감까지 본 캔들로 다음 주 흐름 대충 간략하게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주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11선 저항, 5일선 저항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안에 박스에 갇혀 있는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일단은 박스권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, 우선 얘가 좀 내려오면은 그래도 12,150이니까 12,200, 13,200을 저항으로 잡고 12,700을 지지선으로 잡고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, 일봉 흐름상 보면은 그래도 얘가 어제 금요일이죠. 금요일에 5일선 지지를 받고 약 절반 정도 올려주긴 했지만 이 21선 저항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, 그리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올라간다면은 약 한 거의 300선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한번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. 300선 근처에서 한번 내려오고 다시 5일선 테스트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것 같고, 아마 다음 주에 18일인가 FOMC 회의가 있죠. 그때 결과가 아마 큰 폭으로 흔드는 장세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, 우선은 얘의 큰 매물대는 지금 12,500선, 12,500선을 얘가 좀 더 올라온다면 12,500선 근처에서 만나겠죠. 그래서 큰 매물대는 12,500선을 잡아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위로 저항은 이제 13,300선.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흐름은 13,300과 12,500을 베이스로 잡고 이곳에서 어느 쪽을 좀 가는지, 어느 쪽을 돌파해서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흐름 같습니다. 뭐 FOMC 때 일단 수요일까지는 이 안에서 박스가 나올 것 같고, 목요일쯤 FOMC 회의 때죠. 그때는 보통 얘네들이 이런 패턴의 흐름이라면은 거의 위쪽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는 진짜 크게 하락을 시킬 때, 얘가 만약에 그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얘네가 한 위에서 대기를 한다 그러면은 얘가 거의 아래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, 아래쪽에서 대기를 한다 하면은 얘가 좀 위로 오히려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마 수요일, 목요일 미장 때 얘네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, 음, 네, 나스닥은 아마 이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. 500과 13,300에 아직 방향을 얘네가 확실히 잡은 게 아니죠. 그냥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,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봉이 3개가 음봉이 나온 다음에 4개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가지고 얘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이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아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거의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. 근데 좀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얘가 이제 횡보를 해도 주봉상에서는 이미 데스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경우고, 아래 지지선들이 있긴 하지만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에서 지지선이 거의 12,000선이거든요.
그래서 얘를 한번 터치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가 뭐 아직 방향을 위로 잡았다 뭐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13,300을 저항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12,500을 지지로 잡아주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 항생을 보시면은 항생이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빠졌죠. 얘는 나스닥보다 더 심하게 빠지는데 21선 저항을 받고 다시 28,600선까지 빠져버렸는데 얘가 이제 29,000선, 29,900, 28,900선을 돌파를 못한다면은 얘는 다시 한번 이 바닥 28,200 거의 300선이죠. 28,270선 이 선을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은 여기서는 좀 길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5, 6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길게는 안 보고 저는 오히려 이게 깨지고 다시 28,000선을 간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항생이 그렇게 좋은 캔들은 아니죠. 주봉을 한번 보셔도 이 캔들은 뭐 장 후에 생긴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은 무시를 하고 여기까지의 캔들을 보시면은 얘도 음봉인데 아랫꼬리 윗꼬리 둘 다 달린 음봉,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몸통 부분 28,900선은 저항으로 작용을 할 테고 이 캔들의 바닥권 28,300선은 한 번은 지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21선, 주봉상 21선이 다음 주에는 좀 올라와서 거의 28,000선에 맞닿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주봉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우선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좀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. 좀 하방이 좀 크게 마찬가지로 크게 계속해서 하방이 보이기 때문에 거의 27,000선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크게 볼 수 없는 위치들이고 뭐 한 번에 빠지진 않겠죠, 당연히.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다음 주 항생 주봉 흐름을 보면은 우선은 28,000에서 29,000 거의 29,000선이죠. 29,000선의 박스를 일단 잡아두시고 29,000선 높게 간다고 해도 29,100선 29,000선 100선과 28,000선의 박스를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일봉 흐름을 또 보면서 이 안에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을 찾아보면은 얘는 29,000 저항이 있고요. 지지선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300선과 28,000선 이 두 군데를 좀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에 항생은 한 300포인트 간격으로 움직인다고 했던 적이 있죠.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다음 주 장 초에 거의 28,600선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은 300과
28,000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, 올라가려면은 진짜 그냥 위에서 시작해 버려야 돼. 28,900 위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도 눌렀다가 300포인트 정도 아래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,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은 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, 5일선 밑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다음 5일을 보시면은, 5일은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는 좀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거의 66불과 65불 사이에서 좀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얘가 거의 움직이진 않았어요. 금요일에 보면은 그냥 거의 물량을 매집하는 흐름,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위아래로 물량을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제 얘도 다음 주면은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우선은 차트 흐름대로 보면은 66.2가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67.2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는 모습인데, 이게 월봉을 봐도 얘가 월봉 121선 장기 이평선을 처음 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, 이거를 얘가 바로 돌파를 한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월봉상도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, 지금 월봉상 21선, 11선도 한 번도 아직 터치를 안 한 상태죠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이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것 같고,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5일선을 터치를 하고 마감을 했지만은 음봉 마감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얘는 11선을 한번 지지를 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. 올라가기보다는. 올라가면은 약간 오버슈팅 느낌이라서 우선은 내려오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얘가 11선을 주봉상으로 보면은 주봉상 11선을 한번 터치를 할 때가 돼가는 것 같고, 뭐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한 500포인트 내외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하면서 기다려 주거나, 아니면은 한 번에 큰 가격 조정을 주거나,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골드를 보시면은, 골드는 우선 주봉 마감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, 주봉상에서도 이게 과매도가 심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5일선 한번 터치를 하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얘도 5일선이 내려오면은 아마 이 정도에서 만나겠죠. 그래서 5일선 저항으로 보여지고, 일봉상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얘가 1980선의 지지는 좀 확인이 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게 더 좋아 보인다.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우선은 1750선, 1750선은 일단 확인을 할 것 같고, 1750,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.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서 삼각형을 좀 그려주겠죠, 얘는. 이 안에서 이런 삼각형을, 그래서 중간값이 1735, 36, 이 정도에서 위아래로 거의 같은 진폭으로 움직임을 주다가 이게 수렴이 끝나면은 위로 발산 혹은 아래로 발산,
이러한 형태가 나올 것 같고, 그래도 일단 골드가 저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은 1780 위로 터지면은 1780까지는 그래도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생각만 한다는 거고요. 왜냐면 주봉상 흐름을 봐도 일단 얘 좀 지워보고, 자,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주봉에서 5일선을 약간 올라타는 형태가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선, 이 11선이 좀 내려와서 1780까지 또 급하게 내려올 텐데, 여기까지도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반등이 가능한 위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1780까지의 반등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 외에 뭐 S&P나 이런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고, 코스피 선물지수 주봉으로 봤는데 봐도 5일선 위와 11선 저항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. 그렇지만은 우선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기 때문에 우선 한 420선 저항이죠. 이 420선 저항 한번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, 이 갭이 좀 마음에 걸려요. 코스피는 여기 있는 이 갭을 메우러 오긴 올 건데, 이게 하루 만에 오냐 이틀 만에 오냐 뭐 이 차이예요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당장은 갭은 메우지 않을 것 같다, 좀 올라갔다가 다시 메우러 내려올 것 같다, 뭐 이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얘도 좀 올라가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해주시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 찾기를 나서야 되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 흐름이겠죠. 얘가 갭을 메꾸긴 메꿀 텐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, 뭐 이런 흐름을 잠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달러와 유로만 한번 볼게요. 달러는 주봉을 먼저 보시면은 얘는 이제 주봉상 흐름을 봐도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있죠. 21선, 11선, 5일선. 지금 당장은 역배열이라서 큰 폭의 상승은 힘들지만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정배열이 될 거다라는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내려간다고 뭐 더 내려갈 거다, 9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다 라고는 보기는 힘들 것 같고, 내려간다면 91선의 지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. 91선을 얘가 깰 것 같진 않고요. 오히려 더 반등을 이제는 좀 염두를 해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왜냐면은 이 매물대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엄청 치열했던 구간이죠. 작년에 8월부터 11월까지 매우 치열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 한 두세 번 정도 더 두드린다면은 얘가 여기서 약간의 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두드리는 모습이 보일 때에는 얘는 이제 저는 더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위로 가는 레인지는 1차적으로는 94까지, 아니 1차적으로는 93, 그 다음에 거의 94 근처, 93과 94 이 정도 영역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. 이게 움직이면은 흔들려 가지고
우선 달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봐도 이때 매물대들 거의 2018년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다. 그래서 일단은 94까지는 다시 한번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다음 유로를 보시면은 유로가 뭐 달러의 반대니까 얘는 하방이 더 크게 보일 텐데 기술적 반등 보여줬고 지난주에 1.85 라인이네요. 1.85에서 반등 보여줬지만은 음봉을 반을 못 넘겼죠. 이 음봉에 반을 못 넘기고 저항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반을 다시 확인하러 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하방 포지션을 더 볼 것 같고 절반 위치가 한 1.22, 1.202 라인 정도 되네요. 1.2 부분 1.2 라인을 터치를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한 번쯤은 터치를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매수를 좀 길게 볼 수는 없는 위치이긴 해요. 그래서 최대 목표를 잡는다 해도 1.2 정도가 될 테고 얘는 이제 좀 이러한 세로줄 다시 한번 이러한 식으로 좀 정확히는 못 그렸는데 다시 이 채널을 따라서 거의 이 채널 중심선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2.11 저항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라간다 하면은 2.1 1.25 부분까지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얘도 저는 하방이 더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뭐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긴 하겠네요. 하지만 다음에 내려온다면은 17 영역까지 1.17 영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말이라서 일찍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다우랑 러셀 이런 애들이 있죠. 얘네들이 좋은 상승 모습은 아니에요.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이미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러셀도 좋은 뭐 상승은 아니다. 하지만은 뭐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과 20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뭐 상승을 예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. 그래서 좀 깊은 조정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러셀 같은 경우는 워낙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물량으로도 크게 내려올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주의해야 되는 아직 3월은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 엔화를 보셔도 계속해서 뭐 하락 보여주고 있고
그러면은 이상으로 주말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한 주도 좋은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